수두 보실게요. 수두도 문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두는 발진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수두 발진의 굉장히 특징은 저렇게 반점, 후진, 수포, 농포, 가피 이게 5개 있다. 이런 사진이 나오면 바로 수도 골라주시면 되고, 수두의 격리 기간은 물론 발진 시작일로부터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발진들이 다 딱지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격리를 해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되고, 수두의 합병증은 굉장히 가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긁으니까 세균 감염이 가장 흔하다. 치료는 당연히 대증요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수두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고부에 대한 문제가 2020년도 기출이나 임종 19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15세 남아가 열갈 발진이 있어서 왔습니다. 발진이 있었는데 발진 양상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농포가 막 잡혀 있고 구진, 물지 뭐 이런 거 다 섞여 있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발진이 나온 경우에 수두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고, 수두는 대표적인 치료는 대증요법이지만 이렇게 15살, 13세가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서는 예방접종을 6개월까지만 받았다. 그래서 수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이면서 13세가 넘어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된다? 아시크로벌 치료를 해야 된다. 수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예방접종 한 번 맞죠.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로 그 사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크로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또 수두의 또 대표적인 또 합병증이 수두균이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진이죠. 면역 결핍이 돼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할 경우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몸통 모양으로 발생하게 되고 간혹 얼굴이나 눈 주변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에 대한 질환입니다. 임종 2019년도 문제 보시면 엄마의 수두 전파가 우려해서 병원에 왔다. 엄마 모유수유 중이시고 분만 4일 전에 어머니가 아기 낳기 전에 피부 발진이 발생했고 그 특징이 저렇게 수포, 농포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가피가 생겼다. 어머니가 이제 수두에 접촉이 되신 거죠. 이렇게 접촉이 되신 경우에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뭘 해줘야 된다? 면역골균을 빨리 줘야 된다. 수직 전파할 때는 저렇게 경과관찰이 아니라 면역골균을 빨리 줘야 된다가 답이 됩니다.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해서 시험 빈도는 높진 않은데요.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CMV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저희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돼 있고, 실제 검사하면은 양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렇게 불연성이 많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게 많지만, 이게 CMV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천 감염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선천 감염일 경우에 CMV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IgR이 저렇게 오고요. IgR이 오면서 소두증, 머리가 작고 브레인에서 석회화, 감각신경 청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은 당연히 CMV, IgM 항체 검사나 나중에는 이제 소변과 침에서도 바이러스 배양을 할 수 있다. 이유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선천 감염일 경우에는 치명적인 증상을 가질 수 있다.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12개월 돌 됐는데 언어 발달이 늦어서 왔다. 출생 직후에 이미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치료를 받았다는 조건을 미리 줬습니다. 머리둘레나 몸무게, 키 이런 걸 봤을 때는 50%를 평균적으로 작았고 혼자 사고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이제 혼자 서는 경우는 이제 11개월 때 보통 많이 하고 엄지, 검지 잡는 거는 보통 이제 9개월에서 10개월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부모가 미소를 지고 눈을 잘 맞춘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부를 때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CMV에서 선천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디에 손상을 갈 수 있다? 천력 손상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를 때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 청력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청력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되게 마이너하게 나왔던 문제고요. 2019년도에 올해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 파이올 위험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오늘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소아과는 잘 등장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기초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내과에서 하지만 한 복습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문제고요. 헬리코박터 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에서는 보통 이제 바로 위험 때문에 검사하는 경우보다는 빈혈 때문에 많이 검사합니다. IDA라고 해서 철결합성 빈혈이 온 환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철분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위내시경을 해서 혹시나 실혈의 가능성인지 없는지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IDA라든지 아니면 ITP라든지 성장을 잘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파이올 위험이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 당연히 내시경이 가장 정확한 검사고 신성 요소분의 효소 검사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내시경 사진에서는 결전성 위험 사진을 주어졌는데요. 그런 결전성 위험 사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헬리코박터 균이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균 치료를 해야 한다. 이 답이고요. 치료에서는 트리프 테라피와 쿼드폴 테라피 두 가지가 있는데 소아에서는 트리프 테라피만 시험지에 나왔고 이렇게 헬리코박터 파이올 위험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겠는가. 다음 PPI랑 아모크시실린이랑 그다음에 클로스마이신 또는 메트로니다를 쓴다.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12세 남아가 구토를 동반한 명치 부위 복통, 속쓰림이 왔다. 그리고 또 IDA를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다. 치료에 대한 문제고 레브레틴 혈색소가 7.8이고 MCV가 68, 또 페리틴 5 전형적인 IDA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IDA를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복용했는데 효과 없다. 위내시경을 보고 온 다음에 위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결전성 위험,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위험이 보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살 확률이 90%가 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균 치료를 해야 된다. 내시경 사진도 보여주고 저기 요소날성 검사가 양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래서 PPI랑 아모크시실린랑 클라리스마이신을 치료를 하더라. 올해도 나올 확률은 좀 그렇게 드물 것 같긴 해요. 202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위험이 나올 확률은 적다. 하지만 이 선천성 거대 결장증은 너무 잘 나오는 문제라서 꼭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선천성 거대 결장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직장 쪽에 있는 부교과신절 세포가 없음으로써 그게 이완이 안 되는 거죠.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항문 위쪽으로 계속 팽배해 있고 변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태변 배출이 늦는다는 이제 전제 조건을 항상 질문해 주셨고요. 여기 뭐 태변 배출이 막 72시간 됐다, 뭐 이런 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태변 배출의 정상적인 시간은 24시간만 해야죠. 충분 때 하지만. 그리고 변비가 심하게 있다고 있고 DI를 했을 경우에 대변이 안 만져지는 특징이라는 것이 지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진단은 저렇게 직장 소지 검사, 뭐 방사선 검사, 직장 압력 검사, 직장 생검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직장 생검으로 확진이 나옵니다. 직장 생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치료는 수술이고요. 임종에서 조금 애매하게 또 꽈서 한번 났더라고요. 2020년. 물론 이제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 나올 줄 알았지만 확진이나 검사에서 항상 족보처럼 나오는 직장 생검을 골랐어야 되는데 이제 보기 딱 봐서 이제 직접 흡입 생검 이거 했으니까 이걸 고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확진 검사로는 직장 생검은 맞는데 직장 흡입 생검 하는 경우는 신생아일 경우에 장벽이 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천공이 될 우려 때문에 그냥 그 겉부분만 이제 흡입 생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벽이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제일 정확한 검사는 전층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생검의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알려져 있고, 시기별로는 보통 이제 얼마로 봐라 이런 말은 없긴 한데 보통 3개월 이하인 아이들이 검사할 때는 진짜 흡입 생검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6개월 이상인 하나에 있어서는 전층의 조직 검사를 입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남아가 5개월부터 배가 불러온다. 계속 배가 불러오니까 검사를 진행을 했던 거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CMC 같은 경우는 대장 조영술 사진을 보여주죠. 심혈관 질환은 우선은 혈압 측정에 있어서 혈압대를 어떻게 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좋고, 상하 둘레 길이랑 위팔 둘레 길이가 얼마 정도고, 그다음에 하지가 보통은 상지보다 높다. 오히려 상지가 높을 경우에는 대동맥 축착을 의심해 봐야 된다. 심자붐은 저렇게 6도까지 나누고요. 4도 이상일 경우에 진전이 만져진다. 실제로 손을 대봤을 때 손이 같이 떨리는다. 심자붐에서는 항상 의미 있는 병적인 심자붐은 3도 이상입니다. 2도 이하는 생리적 심자붐 가능성도 높다. 3도 이상이면 의미 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고요.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레프트 스터널 보도 쪽, 어퍼 쪽으로 4개가 주로 들리는 심자붐인데요. TF, TS, ASD, PDA 이 4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PDA는 이 표에서 그림과 본 것처럼 수축기와 이완기 다 같이 들려요. 이게 이제 컨티뉴스 머머입니다. 지속적 심자붐이 들리는 질환 PDA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VSD죠. 실제적으로 심자붐 들리는 질환이랑 심혈관 질환, 선천성 심질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VSD라고 보시면 되고요. VSD는 보시면은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 3개 다 들려요. 그 이유는 보통은 대표적인 VSD는 이제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이 있어서 제일 흔한 페리메모스 타입이랑 가장 중증도가 높은 서브아테리아 타입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페리메모스 타입 같은 경우가 레프트 스토널 보더 로우 쪽으로 이쪽으로 들립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얘도 역시나 수축기 때 전부 다 달리죠. 이게 범수축기 머머입니다. 범수축기 머머. PDA는 지속적 심자붐이고 VSD는 범수축기 머머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VSD는 이쪽에서 어퍼 쪽에서 들리는데 그 VSD 타입 중에서는 서브아테리아 타입일 때 어퍼 쪽으로 들립니다. 어퍼 쪽으로. 그리고 VSD는 또 그 자연 경과에 따라서 저절로 닫혀지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닫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젠맹고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VSD가 크기가 커진다든지 LI 션트가 많아지면 LA에서 LV로 넘어가는 혈류량이 많아지거든요. LI 션트가 많아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여기 마이트랄 밸브 쪽으로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면서 누구처럼 머머가 또 하나 들리냐면 MS처럼 들려요. MS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완기 때 럼블링 머머가 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VSD가 안 좋아진 경우다. LI 션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다. 그러다가 나중에 폐동맥적이 망가지면 아이젠맹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반대로 RA 션트가 생깁니다. VSD는 이런 타입에 따라서 들리는 머머가 다를 뿐더러 경과에 따라서 이런 이완기 때 럼블링 머머 같은 질환이다. 그래서 VSD가 굉장히 중요하다. AR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AR은 서브아테리아 타입의 페리멤브러스 타입은 저절로 닫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절로 닫혀지는 경우도 있어서 경과 관찰하다가 근데 이제 크기가 커진다든지 LI 션트가 많아지면 닫아줘야 되는데 서브아테리아 타입은 무조건 닫아줘야 돼.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닫아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AR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R. 그러니까 대동맥 쪽에서 몸 쪽으로 전체적인 몸 방향으로 혈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역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R이 생기면은 실제로 상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닫아줘야 하는 질환이 서브아테리아입니다. AR.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이펙스 쪽에 들리는 건 다 M으로 시작하는 애들이거든요. MR과 MS가 에이펙스 쪽에 들린다. 그래서 VS가 들리는 이완기 머무는 MS처럼 들리고요. MR이 또 중요한 이유는 보시면 VS랑 같은 타입이죠. 범수축기 머무입니다. 그래서 범수축기 머무 3개, VSD, MR, TR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로 쭉 설명한 건데, 수축기 머머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은 이제 AV랑 PV 쪽으로 생겨서 그쪽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저희가 압력이 많이 가해서 생기는 머머에 해당하고요.
범수축이 머머 3개, VS, MR, TR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완기 머머에서는 미드 타이어스 머머라고 해서 저게 VS나 다른 질환에서 에너션트가 많아지게 되면 그쪽에 들리는 머머다 정도 알고 계시고, 컨티뉴스 머머가 바로 PDA가 컨티뉴스 머머가 들린다.